안녕하세요. 건설 현장 오염토 정화공법 추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발표할 김나원, 김희영입니다. 여러분은 오염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오염토는 사전적 의미로 중금속, 무기질, 석유와 암물 등의 오염물질로 인해 오염된 토양을 이야기합니다. 이 오염토는 건설 현장에서 발견될 시 공사 중지 및 막대한 정화 비용이 발생된다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염토는 다양한 오염 물질별로 다양한 오염토 정화 공법들이 있으며 정화 위치에 따라 현장 내 처리 공법, 현장의 처리 공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각각 반대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오염토는 주로 착공 단계에서 발견됩니다. 오염토가 발견되면 건설 공사 총 공사비의 7에서 10%의 비용이 증가되게 됩니다. 실제 방배 5구역, 청담 삼익 아파트를 보면 오염토를 정화하는 데에 1,000억, 400억씩 소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큰 비용이 발생되는지 조사해본 결과 건설 현장에서는 현장 외 처리 공법을 80%가량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건설 현장에서는 현장의 공법을 사용하는지 논문을 조사해본 결과 대부분 관습적으로 외부 업체에 맡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공사의 편의성만을 중시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피해는 모두 발주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발주자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설사의 입장을 따르게 되고 정량적 분석 없이 공법을 결정하여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해당 사례들을 조사하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오염토 정화 과정이 과연 최적안으로 정화된 게 맞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접 비용을 포함한 건설 현장 오염토 최적 처리 방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프로그램 소일 레메디션, 소어의 소비자 GUI입니다. 소어는 소비자에게 최적의 공법을 제시하며 비용, 정화기간, 세척력 등을 그래프로 설명해줍니다. 앞선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건축물 관련 정보 5종과 오염토 관련 정보 3종을 입력하면 됩니다. 저희의 로직에 대해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직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처리 위치 설정입니다. 이는 오염토의 면적과 부피를 고려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척력에 기반하여 적정 공법 후보군을 도출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정화 기간을 산출합니다. 이는 정화 비용을 산정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화 비용을 산정합니다. 직접 정화비와 간접 정화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오염토 정화 비용이 약 200억 정도 들었던 서울시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여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위치 설정입니다. 해당 부지는 원점 300제곱미터, 500세제곱미터를 넘어 제1사분면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장 내 공법과 현장의 공법을 모두 고려하게 됩니다. 스텝 2 세척력 기반 후보군 도출입니다. 오염원별 세척력, 오염 토량별 세척력에 따른 점수를 매기게 되며 공법의 상용화 정도도 따져 점수화를 합니다. 해당 부지의 적합 공법은 토양세척법, 토양세정법, 동정기법이 산출되었습니다. 스텝 3 정화기간 산정입니다. 정화기간은 법정 권장 기간에 따라 리미트를 설정하였으며 현장 외와 현장 내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텝 4 정화비용 산정입니다. 정화비용은 직접 정화비와 간접 정화비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정화비에는 정화비와 오염토 운반비, 가설물 설치비가 포함되고 간접 정화비에는 공기 증가비가 계산됩니다. 직접 정화비용 계산 결과입니다. 현장 내 처리공법은 약 100억 원가량, 현장 외 처리공법은 약 220억 원가량 계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간접 정화비에 대한 계산이 있겠습니다. 간접 정화비는 현장 내 정화공법에서 현장의 정화공법을 뺀 공사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공기 증가 기간을 기준으로 간접 비용을 계산하였습니다. 간접 비용은 금융이자, 간접 공사비, 임대료 비용 이 세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 금융이자입니다. 금융이자는 기준금리를 따라 계산하였으며 총 공사비용에서 공기 증가 개월수만큼 나눠준 값입니다. 두 번째 간접공사비입니다. 간접공사비는 노무비, 보험료, 가설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였으며 간접공사비 증가율에 따른 보정계수 0.5를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임대료 비용입니다. 임대료 비용은 지역별 평균 임대료를 기반으로 하여 연면적에 기반하여 비용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총 간접 증가비는 104.2억으로 계산되었고 현장 내 처리 공법은 기존 직접 정화비 82억을 더하여 총 186.2억 원으로 계산되었으며 현장의 처리 공법은 209억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의 반출을 기준으로 200억이 계산된 현장의 처리 공법을 사용한 용산구의 아파트를 보았을 때 수어의 계산 결과 205억이라는 근사값이 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장 내 정화를 진행한다면 186억 원이라는 비용이 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염토 정화 비용은 총 18.8억의 비용을 감수할 수 있고 이는 전체 정화비의 9.17%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단에서 과연 최저간으로 정화된 게 맞을까? 라는 물음을 던진 것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그 물음에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대답은 X입니다. 수어로 수십 가지의 시뮬레이션을 시행해본 결과 오염토량이 2만 500세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현장 내 정화가 유리하다 라는 결과가 68%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지의 특성마다 각기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수어가 여러분들 대신 합리적으로 판단해드리겠습니다.